배경화면을 여기 지정을 한 배경화면을 쓰다 보니까 유튜브에 영상에 올렸을 때 그 배경화면 사진만 딱 나와가지고 좀 어, 그림 저작권 침해를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내가 다른 사람 거를 그래가지고 배경화면을 이런 배경화면을 사용을 한 거고 저희 집 강아지예요. 자, 어, 지금 이제는 이제 스트링이라는 이제 악기를 볼 거예요. 뭐 요런 거 좀 이따가 이제 볼 건데 요런 거는 좀 이따가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악기 소리를 조금씩 보여준 동영상인데 아무래도 이제 유튜브에 올리는 거다 보니까 좀 그럴 것 같아서 이거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따로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보여주도록 할게요. 일단 그래서 이제 현악기군에 이제 들어왔어요. 현악기군은 내가 저번 시간에도 알려줬다시피 굉장히 감성적이고 되게 극적인 효과를 많이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잘 깔리는 음악들 그런데 이제 많이 쓰인다고 했어요. 이렇게 기괴한 음악도 될 수 있고 어, 슬픈 음악도 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감정선을 이제 건드리는 두 개 다요. 감성이든 감정이든 그런 선들을 어, 좀 표현하는 그런 악기군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목관악기나 금관악기에 대해서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느끼게 될 거예요. 아, 악기가 이렇게 점점 커질수록 소리 울림통이 커지고 그래서 소리가 더 낮아지는구나를 느낄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말이 무엇이냐면 악기가 클수록 음역대는 낮아진다라는 거가 결론이에요. 근데 우리가 음, 목욕탕 같은 목소리를 가진 분들이나 아니면 굉장히 덩치가 좋으신 분들이 성악을 하는 거를 보신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클래식 작곡가를 대학교 때 나오다 보니까 성악가 친구들이 교실 앞을 되게 많이 지나다녔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막 이러면서 고함을 막 이렇게 발성을 하면서 우리한테 이제 고함 같은데 그분들한테 이제 발성이었겠죠. 그래서 우린 되게 시끄러워 막 이랬었었는데 그분들이 엄청 덩치가 진짜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덩치도 좋고 정말 과하게 퉁퉁한 뭐 그 어느 경계쯤에 있는 그런 풍채를 가진 사람들이 이제 지나다니면서 이제 발성을 연습을 했는데 그럴 때마다 참 신기한 게 테너나 합창으로 보면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그래서 소프라노, 알토가 여성, 테너, 베이스가 이제 남성이라고 보는데 이 악기도 이제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소프라노 같은 경우는 여성에서 가장 높은 음이고 알토는 약간 낮은 저음 이제 목소리 톤이 될 거예요. 저 같은 경우 약간 알토 지금 약간 녹음을 하다 보니까 가성으로 이제 뱉고 있어서 예쁘게 소리를 내려고 가성으로 내고 있어서 어, 여리여리하게 들리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제가 목소리가 톤이 이렇게 이제 낮기 때문에 약간 알토의 목소리 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소프라노는 이제 조수미 씨나 뭐 이런 분들이 되겠죠. 굉장히 하이톤으로 올라가는. 그리고 이제 남성 중에서는 이제 테너가 음역대가 높은 음역대고, 그 다음에 10월의 좋은 날, 뭐 이런 곡들이 다 테너 곡이에요. 그리고 이제 베이스는 이제 더 밑에 악기 음역대인데, 이제 풍채가 좋으신 분들이 발성을 하고 지나가는 걸 보면 굉장히 울림통이 커요. 그래서 울리겠죠. 그러니까 목소리도 되게 낮아요. 그래서 그 바리톤, 베이스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 풍채가 다 커요. 뮤지컬 배우들도 보면 좀 풍채가 큰 편이에요. 뭐 제일 누가 있더라?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유명하신 뮤지컬 배우들 중에서도 약간 발이 테너는 아닌데 테너랑 뭐 베이스 사이 뭐 요 정도에서 이제 어,
좀 울림통을 가지고서는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 보면 이제 풍채가 어느 정도 있어요. 이렇게 몸 골격이 본인의 이제 악기통인 거예요. 이런 것처럼. 그래서 좀 작고 왜소하다는 그런 분들은 음역대가 남자분들 음역대가 테너쯤 되겠구나라고서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가 될 거예요. 그래서 바이올린 같은 경우는 제일 작죠. 그러니까 음역대가 제일 높은 소프라노 역할을 담당을 해요. 그래서 이 바이올린 악기도 약간 여성적인 이제 요새는 약간 중성적인 거를 추구하는 시대다 보니까 여성 남성을 좀 나누는 게 나조차도 좀 마음이 좀 안 좋은데 일단 그런 식으로 나누는 게 아니고 네, 여성과 남성으로 음역대로 나누고 봤을 때 바이올린은 여성성을 가장 많이 가진 여성 악기라고도 칭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여리여리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그리고 어쩔 때 기괴하고 까랑까랑하고 막 그런 목소리 톤을 가지고 있는 악기예요. 어, 통이 역시나 작기 때문에 울림통이 작기 때문에 아무래도 음역대가 높은 거예요. 스트링 같은 현악기 같은 경우는 여기 뒤에 있는 이렇게 활대라고 보이죠? 이런 거를 이 현들이 요런 현들이 5줄 요새는 뭐 개량된 것 중에는 뭐 7줄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좀 편하게 하려고. 근데 기본적으로 5줄이에요. 그래서 5줄을 가지고 원래는 4줄이었는데 그것도 이제 줄을 하나씩 늘린 거예요. 그래서 5줄, 4줄을 여기를 이제 긁어서 여기 활대로 이제 그어서 그 다음에 여기는 지판을 이제 손가락으로 왼손 손가락으로 짚고 그 다음에 이건 첼로를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바이올린 같은 경우에 지판을 여기서 이제 왼손으로 짚고 현을 짚고 그다음에 활대로 이렇게 그으면서 소리 내는 악기예요. 그래서 활대로 소리를 그어서 소리를 내는 거니까 관악기처럼 숨소리가 들어가지 않아도 숨소리를 끊어서 내야 되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계속 소리를 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악기 특성상 어, 신기하게도 이렇게 앰비언스처럼 깔아주는 소리나 분위기 형성하는데 제일 좋아요. 그래서 뭐 배트맨이나 뭐 여러 가지 영화 음악 같은데 좀 무서운 영화나 아니면은 좀 긴장을 필요하는 그런 드라마의 씬들 같은 걸 보면은 어 드라마를 보다 보는데 갑자기 소리가 어느 순간 들어와 있었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음악도 그렇고. 그럴 때는 기본적으로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바이올린이나 첼로나 비올라, 콘트라베이스, 스트링이 들어와서 어, 아주 피아니시모부터 아주 볼륨을 작게 해서 점점 이제 크게 올라가면서 볼륨을 높이면서 이제 멜로디를 만들어가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연결되게끔 많이 해주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올라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잘 안 쓰려 그래요. 왜냐면 바이올린이 이제 높은 음역대를 연주를 하고 첼로가 이제 낮은 음역대를 연주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이 스트링에서의 메인으로 많이 쓰이는 악기가 사실 비올라랑 첼로라고 볼 수 있어요. 얘는 이제 높은 자리표, 정말 높은 자리표부터 쓰기 시작하고 첼로는 정말 높은 음자리표까지는 거의 못 올라가고 거의 낮은 음자리표에서 놀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가 없어도 이 음역대는 얘랑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악기를 많이 쓰는데 비올라 같은 경우는 알토의 합창, 사람 목소리로 따지면 알토에 해당을 해요. 그런데 바이올린 같은 경우는 이제 까랑까랑하고 좀 기괴하고 쨍쨍거리는 맛이 있는데 이게 단점일 수도 있고 장점일 수도 있어요, 바이올린에. 근데 비올라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조금 덜해요. 그래서 약간 둘이 뭉뚝한 느낌이 들고 그다음에 약간 울림이 더 있고 약간 소리가 맹맹한 느낌도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연주하기가 비올라가 더 어렵다고 하는데 내가 그렇게 높은 음역대의 악기를 쓰지 않겠다라고 높은 악기의 음역대가 필요가 없다 한다면
비올라를 쓰는 것도 굉장히 바이올린보다 조금 더 매력적으로 소리가 특이하게 활소리도 좀 더 나고 좀 더 맹맹하고 울림통도 있기 때문에 음, 높은 음역대를 굳이 쓰지 않는다면 비올라를 쓰는 거를 굉장히 추천을 하고 있어요. 뭐 연주가 어렵긴 하나 왜냐면 이제 바이올린처럼 똑같이 들고 이제 어깨랑 목에 붙여가지고서는 연주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바이올린은 작으니까 손가락이 이렇게 작게 작게 움직여도 되는데 물론 바이올린도 굉장히 손가락을 크게 넓혀야 되는 지점도 있어요. 그런데 비올라에 비해서는 그렇지가 않으니까 조금 더 수월하다 이런 말이고 비올라는 좀 크다 보니까 연주가 하는 게 이제 불편한 게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본인이 나중에 연주를 시키려면 그런 거는 고려해야 되고 가상악기로 썼을 때는 그런 거는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조금 더 바이올린 같은 소리가 냈으면 좋겠는데 조금 더 울림 있고 매력적인 느낌을 특이한 느낌을 좀 텅거리는 소리를 내고 싶다 하면 이제 비올라를 쓰면 되는 거예요. 첼로 같은 경우는 어, 굉장히 모순적인 악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이게 좋은 말인데 저는 첼로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왜냐면 애가 소리가 일단 낮은 음역이라서 낮은 음역인데다가 울림통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슬픈데 따뜻해. 그런 느낌을 가지고 굉장히 슬픈데 따뜻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이 시점에서 한번 들어볼까요? 어, 일단 먼저 지금 방금 얘기했던 첼로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뭔가 지금 거의 뭐 1분도 안 됐는데 이만큼 들었다고 잘하는 친구들은 없겠죠? 어, 저도 굉장히 고등학생 때는 이런 소리를 들으면 그냥 진짜 바로 그냥 뭐 레드선 한 것처럼 바로 막 갑자기 푹 자버리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이게 약간 내가 이거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려고 하다 보니까 또 잠을 안 자게 되더라고. 신기한 게 그냥 뭐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잠자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음, 본인 관심사가 되면 이제 제대로 막 듣게 되겠죠. 아무튼 저는 이 음악을 들으면서 항상 느껴요. 어떤 쓸쓸하고 조금 슬픈데 쓸쓸하고 그런데 창밖에서 따뜻하게 바람이 들어오고 커튼이 일렁이고 첼로를 연주하고 있는 뭐 이런 장면이 자꾸 떠올라요. 여러분들은 내가 앞으로 이제 음악을 이런 식으로 해서 들려줄 건데 이런 걸 들으면서 어떤 분위기가 생각이 나는지 영상으로서 여러분들이 구체화해서 이렇게 말로 표현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래야 정확하게 내가 뭐를 영상으로서 음악을 영상으로서 표현하려고 하는가가 정확하고 명확해져요. 음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청각적이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고 항상 우리끼리도 얘기할 때도 그래요. 음악하는 사람들끼리 막 얘기를 하면 지금도 그렇지만 그 뭔가 그거 있잖아. 약간 그렇고 약간 그러면서 약간 그런 거. 뭐
대충 뭐 이런 느낌의 이런 분위기에 이런 스타일에 있잖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돼요. 굉장히 추상적이죠. 근데 또 그런 그런 느낌 알아. 뭐 이렇게 사람들이 또 그걸 알아듣는다는 거는 어떠한 느낌인지 알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건데 그거를 나중에 여러분들이 제작자나 혹은 뭐 영상을 만드는 PD나 감독을 만났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물론 그들은 또 작곡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참. 그러면서 추상적이게 작곡가님 이런 느낌 있잖아요. 이렇게 추상적이면서 이런 분위기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거 뭐라 했더라?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음악을 전공한 사람들이 아니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음악을 만드는 사람이니까 좀 더 그들한테 어떤 이 영상이 어떤 음악을 갖다가 표현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영상을 그리듯이 설명을 해 줄 알아야 서로 소통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거죠. 이게 그냥 추상적인 작업이기 때문에 제가 말한 건 이런 느낌이 아니었는데요. 하나 해서 바꾸고 먹고 다시 쓰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한 30곡까지 다시 썼던 적이 있어요. 이거는 영화 작업할 때인데, 그러니까 그만큼 소통이 중요하다는 거고, 그리고 또 그만큼 그러니까 사운드를 영상으로서 어떻게 이미지화 트레이닝을 하는가가 사실 중요한 거죠. 좀 우리가 지금 악기 수업을 하고 있지만 간간히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경험에서 이제 우러나왔던 얘기들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간혹해 주도록 할게요. 생각나면 해주는 거고, 또 까먹으면 또 넘어가는 거고, 그렇긴 하지만, 이제 좀, 온라인 수업에서는 좀 차분히, 음, 영상도 껐다가 뭐 가기도 하고 뭐 이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대면하는 것보다 더 많은 내용을 얘기를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 혼자 수다 떠는 거니까. 라디오 하는 것 같아요. 뭐, 아무튼. 네. 그래서, 네. 자, 다음 곡은, 어, 첼로는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분위기가, 오묘해요. 그래서 따뜻한 분위기를 낼 때도 첼로를 쓰고, 슬픈 분위기를 낼 때도 첼로를 쓰고, 그 다음에, 좀 오묘한 분위기일 때도 첼로를 쓰고, 약간 뭐, 그렇게 많이 써요. 그래서 첼로는 사실, 그리고 앰비언스나 밑에 깔아주는 걸로 첼로가 최고예요. 무조건 최고예요. 바이올린이나 비올라 같은 거가 밑에 그러니까 밑에 음역이 안 될 뿐더러 그러니까 자기네 음역에서 찡 하면서 이렇게 깔아주는 역할을 하면 이런 느낌이 나요. 뭐 이런 느낌이 나. Chapter 3. 이런 느낌이 나요. 이거는 어느 장면이 떠올라요? 방금 각자 개개인이 어떤 장면이 떠올랐는지 그게 이제 궁금하겠죠. 궁금할 것 같아요. 그 질문에서 이거는 기법인데 그 바이올린을 그냥 활로 높은 음역대를 그어서 찡 긋는 게 아니라 주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더 디테일하게 알려주면 좀 어려운 접근이 될 수도 있고 아무튼 이제 손을 잡는 거를 좀 이렇게 살짝만 잡고 또 어느 부분을 또 잡아가지고 한 음정을 잡고 그다음에 또 다른 음정을 갖다가 이 음정 한 3개 혹은 4개 위의 음정을 또 같이 잡는데 살살 잡기 뭐 이런 주법들을 통해서 활대를 그으면 이런 소리들이 나요. 이런 소리는 근데 어떤 느낌이겠어요? 굉장히 기괴하고 그 다음에 무섭고 긴장감을 유도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게 항상 이런 분위기만 원하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근데 그냥 이건 너무 과한 긴장이고 좀 깔아주는 긴장 그다음에 분위기 혹은 뭐 슬픈 뭔가 시작하는 분위기 뭐 이런 것들은 죄다 사실은
첼로가 담당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봅시다. 바이올린 같은 소리를 들어볼게요. 바이올린은 좀 까랑까랑한 소리가 느껴지죠, 그쵸?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는 바이올린은 막 그렇게 엄청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물론 기본적으로 제가 낮은 음역대 악기를 좋아하긴 해요. 우울한 사람인가 봐. 그래서 약간 비올라가 좀 비슷하면서도 좀 달라요. 그 차이점을 한번 들어볼까요? 그쵸? 약간 좀 더 울림이 좀 진짜 낮은 음역대가 낮구나를 확연히 느끼겠죠, 그쵸? 그리고 현악기 군에 우리가 이제 밴드에서 따져보면 기타가 이제 들어갈 수가 있어요. 현을 사용한 악기는 다 현악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기타, 뭐 만돌린, 우크렐레 뭐 이런 것들 다 현악기죠. 그래서 근데 이렇게 현악기로도 그렇게 기타 같은 소리를 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느낌. 기타가 아니라 현악기예요. 현악기 들어갔다가 기타처럼 들고 이제 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느낌이 나요. 신기하죠? 그다음에 요런 이거는 주법인데 어떤 분위기에 적당할지 한번 어떤 영상에 들어가면 이거는 진짜 많이 들어가요. 드라마에서는. 얘가 사운드가 좀 약간 무서운 느낌으로 이제 연주를 해서 그렇지 사실은 굉장히 통통 튀어 귀여운 느낌이에요. 그래서 웃긴 장면, 좀 뭐 시트콤이라든지 뭐 이렇게 재미난 장면, 영화상에서도 이렇게 코믹이 터지는 부분, 뭐 이런 데에 이런 피치카토라고 해요. 손톱 뜯는 거이기도 한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편하게 보라고 내가 이렇게 써는 거고 사실은 피치카토라고 하는 이제 주법이에요. 그 현을 갖다가 손톱으로도 되고 아니면 그냥 손가락 그냥 손가락으로 이렇게 통통 튀기면 이제 그런 소리들이 나요. 약간 어쩔 때는 우리나라 악기 같은 동양적인 그런 뭐 가야금 듣는 소리 같게 들리기도 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용을 했던 적도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재밌었어요. 어, 그래서 음,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콘트라베이스, 뭐 더블 베이스, 재즈에서 이제 항상 들어가는 게 이제 콘트라베이스죠. 근데 사람이 원래 한 요 정도 돼요. 여자 키로 봤을 때 여자 키가 사람 얼굴이 한 여기 정도 있다고 보면 돼요. 한 키가 이제 한 160 초반대의 친구들은 얼굴이 여기 있어. 그만큼이에요. 엄청 크죠, 그쵸? 어, 울림통이 그만큼 큰 만큼 소리가 엄청 낮아요. 첼로의 거의 옥타브 아래 음역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만큼 솔로로 하는 경우는 좀 드물어요. 왜냐면 음역대가 되게 낮은 만큼 울림이 너무 많은 만큼 제대로 음정이 잘 안 들려요. 그래서 가상악기에서도 역시나 그렇거든요. 그래서 첼로랑 콘트라베이스를 같이 해가지고 이제 쓰는 경우가 좀 많아요. 약간 효과적인 면으로 분위기를 살려주는 면으로 많아요. 그래서
한번 들어볼까요? 베이스를. 이 사람은 음정을 되게 잘 연주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 연주 자체도 음정을 잘 잡으면 연주를 잘한다. 뭐 이럴 정도로 짚기가 어렵죠. 왜냐 악기가 크고 그러니까 현도 크고 그 다음에 이 지판도 넓고 이런데 손가락으로 하나를 갖다가 다 온전히 확실하게 딱 짚기가 힘드니까 그런 점들이 있죠.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가상악기 안에서도 좀 소리가 음정이 좀 정확하게 잘 안 나는 면이 있어요. 아무래도 거기서 이제 가져온 거다 보니까 그렇겠죠.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가 하프랑 피아노를 봤잖아요. 하프 같은 경우는 이제 현이 들어가 있어서 현악기라고도 분류를 하기도 해요. 이게 책마다 달라요. 어떤 책은 하프는 현악기라고 칭의를 거기다가 이제 같이 포함시켜 놓은 책도 있고 어떤 데는 그냥 피아노나 이렇게 따로 해놓은 책도 있고 어떤 책은 또 퍼커션 타악기에다가 분류를 해놓은 책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렇게 건너다리로 다 이게 좀 이렇게 교집합처럼 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프는 잘 알죠? 위에 소리는 아니에요. 밑에 이제 깔아주는 소리예요. 요거를 들어볼까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혹은 우리가 잘 아는 이렇게 다라다라다라다라다라 이런 아르페지오가 아니라 그냥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약간 동양스러운 것도 낼 수가 있어요. 신기하게. 이런 거. 소리가 같은 하프인데 다르죠? 이건 약간 페달이랑 이제 손을 어떻게 손바닥을 이제 펴가지고 볼륨을 좀 맞고 뭐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리를 굴곡, 왜곡 시킨 거예요. 그래서 뭐 만돌림도 있고 지터, 고대악기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아무튼 다 현으로 만들어져 있으면 다 현악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일단 현악기는 대충 어느 정도 분위기를 파악하고 악기의 색깔이 어떤구나를 여러분들이 이미지화 시켰으면 된 거예요. 다음번에는 다음 주에는 다음번에는 뭐 아무튼 목간을 우드윈드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